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관련 용어들 중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로 NFT가 있습니다. NFT 시장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슈 몰이를 하며 빠르게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NFT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FT는 논펀저블 토큰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토큰의 한 가지 종류이며 각각의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는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별도로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요. 게임이나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소유권 입증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중요한 각종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물론이고 판매 이력과 같은 각종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발행자가 누구인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행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기존의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과 다른 점은 가상자산이 발행처에 따라서 균등하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NFT는 별도로 고유의 인식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같지만 만약 NFT가 적용된다면 하나의 코인이 다른 코인과 대체될 수 없도록 별도의 인식값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10,000원짜리 지폐 하나와 10,000원의 가치를 하는 가상화폐와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NFT는 각각 토큰이 모두 다릅니다. 가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 대체가 가능한 토큰인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1비트코인이나 1이더리움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 혹은 1이더리움과 1대1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는 JPG, AVI, MP4, GIF 등 여러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인 토큰에 블록체인 상위 고유 인식 값을 적용해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과도 교환이 불가능하며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NFT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데퍼랩스의 크립토키티가 NFT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립토키티는 사용자가 NFT 속성의 고양이들을 교배하여 본인만의 특별한 고양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고양이마다 각각 일련 번호가 주어지고 사용자는 암호화폐로 고양이를 사거나 팔 수 있는데요. 2017년 말경에 해당 게임에 존재하는 디지털 고양이가 11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화로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된 고양이는 드래곤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600 기더리움에 무려 13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거래되었는데요. 또한 데퍼랩스는 미국 프로 농구인 NBA와의 협업으로 NFT 거래 플랫폼 NBA 톱샷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유명한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데퍼랩스는 NBA와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제한된 수로만 NFT를 제작하여 판매하는데요. 희소성을 유지해야 가치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FT의 역할인데요. 디지털 예술품을 비롯하여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스포츠 분야의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 은어로 에이프인이 있는데요. NFT를 덜컥 사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링 역시 은어로서 자신이 구입한 NFT를 뽐낸다는 의미인데요. 메타코바는 NFT 투자사 메타버스의 창업자이며 업계의 큰 손입니다. 메타코반의 실제 이름은 비그네시 산더레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플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NFT의 시장 규모는 근 몇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요. 2018년에 NFT 시장 규모는 4,096만 달러였으며 2019년도에는 6,286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3억 2,80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2년의 기간 동안 8배의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NFT의 산업 분야. NFT는 게임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게임 산업의 10대 주요 트렌드로 NFT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사들도 NFT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게임에 NFT가 적용된다면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게임 유저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유저의 사용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게임 분야 외에도 예술품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작품을 비롯하여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업에도 NFT가 이용될 수 있는데요. NFT의 특징인 고유의 값으로 소유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데요.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NFT 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NFT의 사례.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제작한 비디오 클립이 2021년 2월에 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에 판매된 사례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의 아내이면서 가수인 그라임스가 2021년 3월에 NFT 기술이 적용된 원 인프라는 디지털 그림 컬렉션을 온라인 경매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경매 시작 20분 만에 낙찰되었으며 하나 65억 원에 해당하는 580만 달러에 거래되었는데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작성한 최초의 트윗에 대한 소유권이 2021년 3월 NFT 경매를 통해서 33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NFT의 거래 방법. NFT의 거래는 가상화폐와 동일하게 거래소를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대표적인 거래소들로는 오픈시와 레어러블, 바이낸스 NFT, 슈퍼레어, 니프티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오픈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NFT 거래소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NFT를 이곳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상당한데요. NFT의 발행과 판매, 구입까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창작자 역시도 많이 애용하는 곳인데요. 레어러블도 오픈시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발행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를 지원한다는 점과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오픈시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오픈시와 비교했을 때 트랜잭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NFT는 세계적인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NFT 거래소인데요. 고가의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마켓플레이스와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스탠다드 마켓플레이스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슈퍼레어는 NFT 시장에서 거래량 순위 5위 안에 해당하는 거래소인데요. 단일 에디션 디지털 아트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누구나 발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직접 초청한 작가 혹은 내부 심사를 거친 작가만 작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슈퍼레어와 동일한데요. 슈퍼레어와 다른 점은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슈퍼레어는 단일 에디션 디지털 아트만 거래가 가능한 반면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작품의 멀티 에디션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NFT의 장점. 과거에는 예술작품을 실물로 수집했어야 했는데요. NFT로 인하여 디지털의 형태의 예술작품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이나 화廊과 같은 1차 시장에 이제 더 이상 국한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시장의 폭이 디지털 공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 예로 JPEG 그림 파일을 모은 디지털 이미지가 경매에서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예술가인 비플의 매일 첫 5001이라는 작품은 무려 780억 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의 확대라는 장점 외에도 원작자의 수익 창출의 용이성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NFT로 디지털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처음 제작했던 제작자에게 수수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BA 경기 장면을 편집한 NFT를 판매하는 NBA 탑샷도 원작자 수익 창출이 더욱 쉬워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NFT와 스마트 계약을 연동할 경우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해지는데요. 토큰을 나누어서 소유권을 부분적으로만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게다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어버릴 우려도 적습니다. NFT의 단점, 장점이 다수 존재하긴 하지만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순기능이 있다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NFT라는 개념에 대해 모두 호의적인 것은 아닌데요. 만질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구입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블록체인 전문가인 데이비드 제라드는 NFT 판매자를 사기꾼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산을 발명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외에도 무한 발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은 데다 누구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해킹에서 아주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해킹으로 인한 NFT의 위조나 변조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따릅니다. NFT를 발행할 때 대상 파일에 대하여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원작자 모르게 작품을 거래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작품 혹은 소유물이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영구성에 대한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NFT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소유권이 영구적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인데요. 소유권은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본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 대상의 원본이 없어지게 되면 영구적인 소유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만약 트윗 게시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해당 트윗이 삭제가 된다면 원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만질 수 있는 작품이나 물건이 아닌데 왜 환경 문제가 존재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거래 한 건당 소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거래 70만 건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 과도하기 때문에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로 인하여 NFT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